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콩이입니다. 이름은 콩이라 하고요. 견주님께서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호주 언니 집에 가지 않았다면은 우리 콩이 지금도 엄마랑 같이 잘 지내고 있을까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매일 보고 싶다고요. 콩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콩이를 너무도 허무하게 떠나보내서 지금도 마음이 아프시다고요. 콩이는 엄마에 대한 원망이 없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콩이가 엄마 집에 혹시 오고 있다면 어디에 있다가 가는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콩이가 엄마를 많이 기다려줬는데 이제는 엄마가 콩이를 많이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꼭 엄마에게 돌아와 달라고 전해주길 원하셨습니다. 요청의 말 이렇게 있어요.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모습은요, 즐거움, 기쁨, 감사함의 에너지가 넘치는 활기찬 그런 뻗어가는 느낌을 전해받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콩이의 컨디션이 정말 좋아 보였어요.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모든 영상에 즐거움, 기쁨, 그리고 감사함이 거의 빠지질 않아요. 그 모든 것이 이 단어, 이 문장보다 훨씬 더 매우 사실적으로 크게 저는 전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전해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그냥 이 문장 단어 몇 개로 이 아이의 마음 상태랄까 이런 것들을 전해야 한다라는 게 정말 이 언어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새삼 매번 느껴요. 정말로 콩이는 즐거움과 기쁨, 감사함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엄마가 호주 언니 집에 가지 않았다면 우리 콩이랑 지금도 엄마는 함께하고 있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대화에 아무런 의미도 줄 수 없어요. 그건 엄마도 나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요. 라고 합니다. 체험하지 못한 것이라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특별히 알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엄마는 콩이가 매일매일 보고 싶다 하셔. 콩이 생각만 하고 있다 하셔. 콩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낼 것 같은가요? 특별한 기쁨으로 있기도 하지만 그 특별함은 모두 엄마와 누나에게서 받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으며 항상 나와 함께 남아있어요 라고 합니다. 견주님이 주신 특별함으로 이 아이는 지금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콩이를 너무도 허무하게 떠나보내서 지금 콩이 생각만 하면 엄마는 마음이 아프다 하셔. 혹시 엄마에 대한 원망 가지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무엇에 대해 원망을 해야 할지 알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엄마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오래 참음과 이해와 사랑을 전합니다. 원만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랬다면 쉽게 병들어 더 빨리 사망하게 되었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원망하는 것에 대해 우린 매우 취약하며 필요하지 않기에 그 마음을 가지려 하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엄마에 대해서 원망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원망함이라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매우 취약하다라고 합니다. 그 원망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더 쉽게 병들고 더 빠른 사망에 이루었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에 그런 마음 자체를 가지려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혹시 엄마 집에 왔다 가고 있니? 온다면 어디에 머무는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어디 있는지 찾지 않아도 될 만큼 가까이 있습니다. 엄마의 손에도 엄마의 발 아래에서도 나를 찾을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제가 거의 처음 저에게 교감 신청을 하실 때 매번 안내를 드려요. 카페 안내를 드리는데 카페에 활동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카페에는 여러 엄마들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스노우를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스노우 핸드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핸드폰에 있는 기능으로 아이의 방문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매번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오랫동안 했는데도 몇 달 동안 했는데도 안 보일 때도 있고요. 또 단 한 번 만에 보일 때도 있어요. 그 이유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요. 어떤 원리인지조차도 잘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아이의 방문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정체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도 잘 몰라요. 단지 전해 받은 것을 전해준 것 뿐이고 그것들을 활용하신 분들이 많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는 거거든요. 핸드폰으로 스노우 어플 이용해서 콩이 이름 부르면서 어디 있니 하고 주변을 한번 비춰보세요. 그러면 정말 손 안에 팔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그걸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네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보일 때까지 끝까지 노력해서 찾는 엄마도 있어요. 어느 것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견지님 스스로의 선택이지 그거는 좋고 나쁨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무언가를 보게 된다면 어느 유명한 에커의 안내보다도 그 모습 잠깐 보이는 그 모습이 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속눈샘 치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러게 보길 원합니다. 엄마를 많이 기다려줬었는데 이제는 엄마가 콩이를 많이 그리워하고 다시 엄마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하셔 꼭 엄마한테 와달라 하시는데 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있습니다. 어딘가로 떠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곧 돌아올 거라고 믿어주세요. 이미 돌아오고 있는 수많은 생명의 소식들을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들이 떠나온 곳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떠나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 또한 그와 같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생명들의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요. 강아지들은 어디에서고 세계 어디에서고 다시 태어나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들은 어디에서 왔나요? 그러면은 네, 지금 콩이가 있는 곳에서 왔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것을 믿어달라라고 이야기 전하고 있습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 전했습니다. 엄마는 콩이가 새로운 몸으로 혹시 몇 월쯤에 올 수 있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데 라고 전했습니다.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숫자는 6이라는 숫자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올해의 숫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 숫자에 배열이 있는데 이건 뭐 항상 그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보이는다는 그런 게 없어요. 뭐 루틴 같은 게 있는 것이 아니라서요. 숫자를 보이긴 하는데 앞열이 일단 숫자가 있고요. 그 뒤에도 숫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앞에 숫자는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 다음에 있는 숫자는 선명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물로 만든 물결처럼 보이는 희미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숫자에 시선이 제가 가지 않고 뒤에 있는 숫자에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6월 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올해 6월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상에 태어난다면 엄마가 우리 콩이를 어떻게 찾아서 만나야 할까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복잡한 질문입니다. 저는 교감을 시작할 때 질문을 자세히 살펴요. 그 전까지는 질문을 웬만하면 읽어보지도 않아요. 제가 무언가 저에게 카톡으로 전화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저는 네,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남겨요. 그 내용은 제가 그 질문의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확인드린 것이지 이 내용을 읽고 잘 확인했습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교감지의 내용을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보면은 걱정을 하게 돼요. 생각이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교감할 때 이게 내가 생각이 나의 생각인지 아이가 전해준 말인지 걸러내야 되는 또 다른 작업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것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주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질문을 안 보려고 해요. 그냥 받았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요. 굳이 보는 건 질문의 가지수만 확인해요. 저는. 그런데 이 질문은 아이에게 무언가 대답을 제가 받을 때는요. 저의 경우는 뭐 다른 네코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3가지 정도로 저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음성적인 정보. 네, 가장 간단하면서 제가 전하기가 쉬워요. 견주님들에게. 그냥 들리는 대로 적으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보여지는 정보, 그림, 이미지, 영상 이런 것들로 전해지게 돼요. 혹은 전혀 관계없는 제 어렸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기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적어요. 그것을 유추해서 질문에 맞게 재해석해서 남겨드려요. 그 제가 받았던 이미지를 그 다음으로 마음으로 받는 느낌, 기쁨, 슬픔, 감사함 이런 것들은 안 틀려요. 왜냐하면 제가 느껴버렸기 때문에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 즐거움, 행복함을 항상 먼저 앞에 남겨드리는 거예요. 안 틀려요. 그거는 100% 안 틀린다고 자신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떠오르는 체험 같은 것도 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체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체험과 다르게 어떤 사진, 이미지 이런 것을 보내주면요.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정확하게 돼 있으면 대답도 꽤 적중률이 높아요. 그런데 질문이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럼 무언가 대답을 받았을 때 이 질문에 맞춰서 나는 대답을 받은 거기 때문에 대답도 두리뭉실하게 돼요. 그래서 질문을 원하는 것 하나만 해주세요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견주님께서는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만나야 될까 라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대답은요.
이렇게 이렇게 찾아갔고요. 우린 이렇게 이렇게 만나게 될 거예요.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모든 대답은 매우 간단해요. 저의 교감이나 이 영상은요. 무언가 대답을 받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어떤 건 정말 음성으로 들리기 때문에 음성으로 적어요. 받은 그대로. 하지만 어떤 것은 음성처럼 제가 변화시켜서 아이의 언어로 전해드리는 것이지 아이가 이렇게 정말로 쭉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런 세 가지 정보를 받거든요. 질문이 복잡하면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아이가 이걸 어떻게 대답해 줄까 싶어서 그냥 그대로 물어봤어요. 보통은 저는 견지님이 남겨준 거에 대해서 웬만하면 고쳐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엄마가 체험한 그 마음에서 남긴 글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페를 항상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카페 엄마들은 똑같은 문제를 많이 안고 체험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카페에 보면은 질문에 대한 카테고리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라든가 아니면 이 질문은 어떤가요? 라고 하면 카페에 따른 엄마들이 많이 안내를 해줘요. 이 질문 이렇게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시 못해요. 그래서 저는 카페를 항상 알려드리고 있어요. 카페에서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얻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안내를 드리거든요. 대답은 이렇게 제가 물었을 때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만나야 될까라고 물었을 때요. 땅을 파고 긁고 있어요. 계속 주변을 여기도 긁고 저기도 긁고 여기도 긁고 계속 뭔가 찾듯이 긁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준비되지 않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아이는 계속 그것에 대해서 전하고 싶어서 뭔가를 찾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밖에 본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대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만약 이 질문을 조금 바꿔야 된다면 내가 콩이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물어보면 조금 더 대답을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무언가 또 대답을 들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또 생긴다면 그것에 대해서 또 물을 수 있고 이렇게 풀어나가야 돼요. 몇 번이고 제 영상에 제가 교감을 지금 이제 횟수로 5년째인가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일은 비가 올까요? 라고 물으면 만약에 콩이한테 내일 비가 올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은가요? 100% 비가 온다고 얘기할걸요? 왜냐하면요. 지구 어딘가엔 비가 와요. 그럼 그 대답은 틀렸나요? 여기는 비가 안 왔는데. 직관의 아이와 교감은요. 영혼 대 영혼으로 교감을 하는 건지 혹은 직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있거든요. 직관. 네, 저도 그것에 이제 많이 의존하는 편인데 직관을 이용해서 교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혹은 또 다른 에코는 뭐 텔레파시 뭐라고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 해요. 직관의 대답은 굉장히 짧아요. 단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기대하시는 것만큼 막 그런 대답을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안타깝지만. 네. 그래서 질문을 잘하면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어요. 질문이 정확하지 않으면 두 개, 세 개가 연결되어 있거나 그러면 정확한 대답을 듣기가 어려워요. 내일 서울에 비가 올까? 라고 묻는 것하고요. 내일 비가 올까? 라고 묻는 것하고의 차이가 많아요. 그럼 서울도 넓잖아요. 무슨 뭐 성북구, 강북구 뭐 많잖아요. 그럼 질문을 쪼개면 쪼갤수록 자세히 할수록 굉장히 적중률이 높아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교감도 많이 물어봐야 되고 금전적인 부담도 많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저랑 교감하시기 전에 여러 에커님들의 뭐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그 에커님들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질문은 간단하게 하나만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하나씩. 저도 교감을 처음 공부할 때 왜 그래야만 하는지 궁금했어요. 아니 이왕 하는 거 많이 물어보면 좋은데 왜 하나씩 자꾸 나누지? 예. 그 하나씩 나누는 이유는요, 정확한 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가 이제 하면서 아이에게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묻고 싶은 거 하나,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뭐 쓸데없는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겪고 계세요. 네. 저도 외국의 유명한 에커님들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아직도 두려움이 많아요. 숫자에 대한 두려움, 이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다른 저는 누구에게 배워서 이걸 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책으로만 보고 시작해서 익힌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걸 배우지 못하고 또 교감을 할 때 살아있는 아이보다 우연찮게 사망한 아이들 교감만 계속적으로 받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더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교감은 얼마나 질문을 잘 해주시느냐에 달려 있어요. 네. 질문을 잘 하시면은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 못 들으셔서 어쩌면 마음이 아프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스노우도 꼭 한번 해보세요.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가까이 있다 하니까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